어쩌면 만성화 되신 분들은, 이 시간이 꽤 오래되신 분들은 아유 뭐 누구나 다 괴롭지 않겠어? 하고 자신의 문제를 좀 이렇게 소홀히 여기거나 관과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거 없어요. 뭐 누군가 비교해서 내 고통은 뭐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그게 아닐지도 모르죠.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는 내가 그거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감당할 만큼 내가 뭔가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건강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닐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돌봄이라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아침에 어떤 환자분과 함께 수술 전문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강남에 꽤 유명한 병원이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어쩌면 검색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꽤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수술을 했는데 1년 전에 수술하고 나서 허리 통증도 그대로 남아있고 또 없던 다리 통증도 생겨서 매우 고생을 하다가 이제 1년 만에 또 이제 1년 뒤에 경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뭐 CT 촬영도 하고요. 뭐 또 다양한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증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료를 본 거죠. 근데 진료에서 이제 의사의 소견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는 수술하고 나서 더 아프다, 더 아파졌다. 근데 이제 의사의 말은 괜찮다, 문제가 없다. 뭔가 이러한 경험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의사의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아플까? 네,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미 저희 만성통증연구소 채널에서 나는 왜 안 나을까? 라는 시리즈로 무려 5편을 제가 찍어서 안 낫는 이유를 제가 살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은 통증이 잘 낫지 않는 25가지의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고작 5개를 제가 언급을 했던 거고요. 또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화병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화병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그 DSM-4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신과 진단 기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화병이라 해서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인 그런 질환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병이 뭔지 아시죠? 가령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이렇게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몸이 아픈 상황이죠. 뭐 흔히 얘기해서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뭐 어머니들이 주로 이렇게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몸도 눕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실제 몸에 통증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기인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심리적인 정서 상태의 문제 때문에 이제 몸이 아픈 이유죠. 우리가 흔히 많이 경험합니다. 이거는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라고 하죠. 왜냐하면 한국의 그런 유교 문화, 사실은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을 항상 의식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누르고 억압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 한국만의 그런 고유한 문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통증, 신체 통증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제 19세기,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유명한 심리학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바로 정서적 억압이다. 자신의 정서를 억압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 시프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의사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환자가 신체적인 통증에서 해결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감정 표현 불능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이다. 감정 표현 불능증은 뭐냐면 자꾸만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억압하다 보니까 자신의 이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담을 할 때
오늘은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고 얘기하면 괜찮아요 혹은 좋아요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그 감정을 좀 인식을 하는 작업을 해보면 사실은 그 안에 슬픔이 있고 그 안에 어떤 분노감이 있고 또 그 안에 굉장히 불안도가 높은데 근데 이제 그러한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대인관계에서의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항상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나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이제 또 그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사실 우리가 이해하던 분야였고 뭐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화병이라는 존재도 말하는 거잖아요. 정서적인 고통, 정서적인 이 상황이 통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정서라고 흔히 얘기하는 분노, 불안, 짜증 뭐 이러한 우울, 뭐 이러한 것 감정이 있잖아요. 그 이러한 감정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감정이 도움이 되고 어떠한 감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사실 감정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분노도 필요하고 불안도 필요하고 짜증이나 우울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감정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죄가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감정을 이상하게 여기고 자꾸 그걸 누르려고 하고 그걸 애써 외면하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문제가 돼요. 그럴 때 신체적인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이 통증을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치료를 받는데요. 그 치료에 별로 반응이 없어요.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검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던져보십시오. 자신에게. 나에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신체적인 통증 외에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문제는 뭘까? 그걸 좀 알아차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만성화 되신 분들은 이 시간이 꽤 오래되신 분들은 아유, 뭐 누구나 다 괴롭지 않겠어? 하고 자신의 문제를 좀 이렇게 소홀히 여기거나 관과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거 없어요. 뭐 누군가 비교해서 내 고통은 뭐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그게 아닐지도 모르죠. 그리고 사실은 과거에는 내가 그거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큼 그런 모든 스트레스를 다 감당할 만큼 내가 뭔가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건강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닐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돌봄이라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돌보지 않고 외면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또 신체 통증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라면 자신의 감정을 좀 돌아보시고요. 자신의 감정을 좀 알아차려 보시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헤아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표현이에요. 가장 좋은 건 드러내는 건데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이렇게 위계 질서가 확고한 그런 조직 사회라든지 아니면 내가 분노를 표현해야 될 대상이 지금 내 눈앞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꼭 심리 상담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낫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맞아 그거 내 이야기야 라고 말씀을 여겨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꼭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몸이 낫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계속해서 그 영상들을 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는 영상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의 이 영상이 마치 나보고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라고 되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제는 그러한 정서를 잘 돌보는 그러한 여러분 좀 사실 정서를 잘 돌보는 게 우리가 성숙한 그런 성인이잖아요.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피하지 마시고요. 좀 자기의 마음을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